여기 서류 빨리 쓰세요. 보호자분들 바쁘다니까요. 접수대 직원의 목소리가 툭 떨어졌다. 그 말에 아들 도윤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 박현진은 팔짱 낀 채 주변을 둘러보다가 툭 하고 말한다. 어머니, 도장 잊어버리면 또 번거로워져요. 좀 빨리 해요. 요양원 로비는 환한 형광등 아래에서 바닥만 차갑게 빛났다. 엄마 정옥은 얇은 핸드백을 꼭 쥐고 눈만 깜빡였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지 손을 떨며 서류 칸을 더듬는다. 도윤은 시계를 두어 번 확인하며 뒷걸음질 치듯 거리를 둔다. 현지야, 우리 시간 없어. 곧 미팅 있잖아. 직원은 형식적인 미소로 서류를 넘기며 대충 설명을 한다. 뭐가 뭔지 모르는 정옥은 귀를 가까이 가져가지만 직원은 이미 다음 보호자에게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 복도에서 울리는 약한 알람음, 거기 뒤섞여 도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어머니, 그냥 손바닥 찍으세요. 됐죠? 그럼 우리 간다. 정옥의 손등을 잡아 도장을 꾹 누르는 소리만 로비에 단단히 울렸다. 현지는 마스크를 고쳤으며 가볍게 고개만 까딱한 뒤 돌아선다. 정옥은 둘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한 발 내디디려다 멈춘다. 도윤은 돌아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들의 모습이 작은 틈 사이로 사라진다. 정옥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는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짧게 숨을 들이킨다. 혹시 이정욱 어르신이세요? 정옥이 천천히 돌아본다. 흰 가운 위에 직원 명찰 장주연이 붙어 있었다. 주연의 눈이 커지며 떨린다. 저 혹시 우리 엄마 친구 맞으시죠? 정옥은 대답 대신 자꾸만 흐르는 시선을 가다듬지 못한 채 주연을 바라본다. 로비 한켠 형광등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바람에 스친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서 굴러간다. 장면이 조용히 멈춰선다. 로비와 연결된 복도는 길게 뻗어 있었다. 바퀴가 다른 카트가 지나가며 낮고 메마른 소리를 낸다. 형광등 아래에서 정옥의 구두는 작은 그림자만 남기고 있었다. 장주연은 정옥을 조심스레 부축하듯 옆에 섰다. 이쪽으로 가실게요. 방금 오신 거라 많이 피곤하시죠? 정옥은 말없이 고개를 한 번 숙인다. 복도 끝에서 다른 직원 둘이 힐끔거린다. 저분 새로운 어르신 맞지? 응. 보호자 표정 보니까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던데. 주연은 그 들리는 속삭임에 잠시 눈썹을 좁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옥의 걸음은 느렸고 손등의 푸른 핏줄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복도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선명하게 탁탁 하고 울린다. 침상 배정 사무실 앞에 도착하자 책상을 정리하던 수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아, 여기 새로 오신 분? 보호자분은요? 주연이 천천히 답한다. 이미 가셨어요. 급해서 바로 떠나시더라고요. 수간호사의 눈빛이 잠시 정옥에게 머문다. 한 박자 뒤 무표정으로 돌아오며 칸막이를 넘긴다. 이런 경우 많아요. 어차피 가족들이 챙길 일 별로 없으니까. 기본 패키지로 처리해요. 정옥은 그 말에 살짝 고개를 떨군다. 주연이 그 모습을 살피며 낮게 말한다. 어르신,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저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방으로 들어가자 작은 창문에서 오후 햇빛이 희미하게 걸쳐 들어온다. 정옥은 천천히 걸어와 침대 모서리에 손을 얹는다. 매트리스가 약하게 들썩인다. 그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춘다. 잘 익지 않은 감정을 억누르는 듯 숨을 길게 삼킨다. 멀리서 복도 확성기의 안내방송이 울린다. 주연은 방문을 닫기 전 정옥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정옥 어르신 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너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옥은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다문다. 창가의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며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말 대신 작은 끄덕임 하나만 남는다.
장면은 조용히 내려앉는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공동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를 끄는 마찰음, 간헐적인 기침 소리가 섞여 공간이 어수선하게 흔들렸다. 정옥은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목이 가볍게 떨려 국물만 천천히 흔들렸다. 주연은 다른 어르신들의 약 배분을 마치고 정옥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한 직원이 험하게 말한다. 저기 새로운 어르신 젓가락 자꾸 떨어뜨리면 청소만 더 힘들어요. 조심 좀 해주세요. 정옥은 떨어뜨린 젓가락을 주워들며 고개를 숙였다. 직원은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을 찡그린 채 속삭였다. 보호자도 없고 이런 분들은 원래 케어 힘들다니까. 그 말은 바로 옆 탁자에 앉아있던 다른 어르신 2명에게도 들렸다.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중얼거린다. 또 혼자 오신 분이네. 저러면 오래 못 버티지. 주연은 약 상자를 덮으며 짧게 숨을 들이켰다. 식탁 위의 작은 흔들림까지 신경 쓰이는 듯 걸음을 늦춘다. 그때 정옥이 식판을 밀치려다 흘린 미음이 테이블 아래로 뚝뚝 떨어졌다. 직원 2명이 동시에 돌아봤다. 아이고 진짜 왜 이러시나. 설거지 담당 누구야? 오늘 일거리 늘겠다. 정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걸레를 찾았다.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으려 하자 주연이 재빠르게 손을 잡는다. 어르신,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정옥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또 한마디가 날아와 꽂힌다. 편들어주지 말라니까. 저분, 가족이 버렸다잖아. 그러니까 냉정해야지. 공기가 한순간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주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직원들을 향해 바라봤다. 입술을 열지 않았지만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옥은 들은 척하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식판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겨울빛이 식당 중앙만 희게 밝히고 있었다. 사람들의 소리도 수군거림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 속에서 정옥만 조용히 아주 작게 굴러가는 그림자처럼 홀로 남아 있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요양원 복도는 약품 냄새와 따뜻한 바람이 섞여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옥은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바깥의 마른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등 위엔 햇빛이 얇게 내려앉아 주름 사이를 천천히 따라 흘렀다. 주연은 회의실에서 받아온 서류와 약 기록을 정리하며 복도를 지나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정옥이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다. 가방 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가 단정하게 접힌 채 튀어나와 있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종종 쓰다듬고 있었다. 종이의 낡은 가장자리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주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어르신, 이거 떨어지려고 하네요. 정옥은 서류 봉투를 가볍게 안쪽으로 밀어넣더니 시선을 창밖에서 떼지 않았다. 그 순간 가방 옆 주머니가 열리며 작은 열쇠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쇠와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다. 주연이 놀라서 허리를 숙여 열쇠를 들었다. 손에 쥔 열쇠엔 오래된 은행 로고와 함께 작은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주연의 표정이 천천히 달라졌다. 은행 금고 상속 서류 보관 번호 그리고 이름. 주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이름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적혀 있었다. 법률 대리인 변경 신청서. 잠깐의 정적 속에서 주연이 조심스레 묻는다. 어르신, 이거 중요한 건가요? 정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듯 짧게 입술이 움직였다. 내가 보면 되겠다.
그 한 줄이 복도를 단단히 울렸다. 주연은 손끝까지 긴장이 퍼져오는 걸 숨기듯 조용히 열쇠를 쥐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직원 한 명이 걸음을 멈춘 채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아까 식당에서 정옥을 험담하던 직원이었다. 직원은 말없이 주연과 정옥 그리고 주연 손에 든 열쇠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발걸음이 복도에서 사라지는 동안 그 눈빛은 계속 두 사람의 뒷모습을 읽고 있었다. 요양원 사무실 문이 갑자기 콱 열렸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얼굴, 빗물 튀긴 구두, 구겨진 정장. 아들 석준과 며느리 수진이었다. 둘은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정옥 어르신 어디 계세요? 지금 빨리 모셔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평소와는 다른 절박함이었다. 뒤에서 요양원장이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며칠 전엔 연락도 없더니 무슨 일로 다시. 아들은 대답 대신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은행 계좌 압류 통보, 채권자 독촉 문자, 그리고 귀하의 사업체 폐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빼곡했다. 아들은 이를 꽉 깨물며 말했다. 어머니 재산, 우리가 관리해야 해서 잠깐 모셔가려는 겁니다. 며느리가 주연을 바라보며 애써 웃었다. 그 열쇠요. 그거 저희 가족 거예요. 어머님이 잠시 착각하신 거예요. 그때 복도 끝. 정옥이 주연과 함께 천천히 걸어 나왔다. 오늘따라 걸음걸이가 더 고요했다. 정원 테라스. 정옥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들 부부는 정옥을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이러다가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아. 정옥은 멈춰섰다. 주연이 조용히 곁을 지켰다. 아들의 떨리는 손이 정옥의 옷깃을 붙잡았다. 엄마, 우리한테 그 금고 열쇠 좀 줘. 그거면 일단 막을 수 있으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울먹였지만 눈동자엔 공포와 탐욕이 섞여 있었다. 살아남으려는 손길. 부모가 아니라 재산을 향한 손이었다. 정옥은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을 떼어냈다. 이제 너희한테 줄 건 없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동시에 무너졌다. 아들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돌바닥과 무릎이 부딪히는 둔한 소리가 정원에 번졌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좀 도와줘. 딱 이번만. 정옥은 말없이 두 사람의 울먹이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눈빛은 젖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린 자리였다. 며느리가 뒤늦게 꿇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빛은 정옥의 표정을 훔쳐보며 계산하고 있었다. 정옥은 그 눈빛을 정확히 읽었다. 잠시 후 가방에서 천천히 열쇠를 꺼냈다. 아들 부부의 눈동자가 동시에 번쩍 떴다. 그러나 정옥은 그 열쇠를 아들 부부가 아닌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주연의 손에 올려놓았다. 아들 부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울음도 말도 숨도 멈춘 채 정옥이 말했다. 내 사람은 여기 하나다. 정원의 바람 한 줄이 지나갔다. 묵직한 정적만 남았다. 요양원 앞마당. 아들 부부는 억지로 따라오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엄마! 진짜 이러면 우리 끝이야! 같이 죽자는 거야!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왜 남한테? 하지만 정옥은 등을 돌린 채 돌아보지 않았다. 주연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붙잡을 힘이 남지 않은 듯 주저앉았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때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행 담당자였다. 정옥 고객님, 위임 절차 모든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오늘부로 귀하명의 자산은 전부 신탁 처리되며
법적 대리권은 주연 씨에게 있습니다. 주연은 놀란 눈으로 정옥을 바라봤다. 정옥은 짧게 말했다. 이제 됐다. 아들 부부는 그 말을 뒤에서 듣고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외부에서 달려온 채권자 연락도 휴대폰에 계속 울렸다. 이제 그들 곁에는 정옥도 돈도 변명할 기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